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교양연구원 최수영입니다. 홍작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하시는 전국의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이렇게 현금 계산하려고 창문을 열었는데 거기 계신 분이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 최수영 선생님 아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아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몰라요, 애청자인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 방송 조회수가 뭐 3천에 그러는데 3천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최소한도 그보다 20배 30배 넘어나는 것 같고, 지금 뭐 보여지는 구독자 수는 3만여 명에 지나지 않지만 실제 보는 거는 30만 명 이상이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통제를 당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할 내용이 있어요. 글을 쓰시는 한 여류 작가님이 쓰신 글인데요. 이 제목이요, 18년 동안 모셨다와 씨발년 반응입니다.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18년 동안 모셨다와 씨발년 반응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일단 쭉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은경, 나는 사람에게만 존칭을 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준엄하게 경고한다. 너 당장 깨끗이 사퇴하라. 혁신위원장? 내가 감히 누구를 무엇을 혁신하겠다고 지금도 자리를 보존하고 있느냐? 1965년생이구나. 뱀띠겠지. 나도 60년대 중반에 한반도, 그것도 남한에 태어나 너에게 이런 글을 쓰게 된 것도 악연이구나. 다 시절 인연이겠지. 이 또한 하늘의 뜻일지도 모르겠다. 하나만 묻겠다. 너의 혀가 과연 인간의 혀에 해당되느냐? 독사 중 가장 맹독을 가진 블랙맘바의 날름거리는 혓바닥이냐? 어찌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내 귀에는 마귀의 음성으로 들릴까? 꽃뱀의 혀로 보일까? 외국의 도교 사원에 가보면 살아생전 구업을 많이 지으면 어찌 되는지 형상화 시켜놓은 것이 있다. 긴 혓바닥을 발등까지 오게 빼내어 칼로 자르는 모습, 피가 낭자한 지옥상이 있다. 너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내 혀를 자르고 있음을 못 느끼느냐? 미국에서 산다는 시누이, 지금은 서로 인연은 끊었겠으나 장문에 글을 올렸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내가 아무리 머리가 아둔해도 지혜가 없고 정치 언어를 몰라도 눈치가 없을지라도 일부 함원 5월 비상이라는 말은 최소한 알겠지. 이건 제가 좀 해석을 해줘야지 김은기가 알 것 같아요. 지적 수준이 낮아 보이던데요. 일부 함원, 부녀가 원한을 품게 되면 5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런 뜻이 되는데, 김은기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또 친절하게 해드립니다. 계속합니다. 오죽하면 시누이가 절이 나올까 싶다. 내 말대로 시아버지를 18년간 모셨으면 잘 모셨든 그렇지 않든 시댁에서 저러지 않는다. 시누이 올케라는 껄끄러운 사이여서 그럴까? 천만의 말씀이다. 시누이와 올케가 친자매처럼 어쩌면 그 이상 잘 지내는 경우도 있다. 내가 그러했다. 나에게는 손이 시누이가 3명이나 있다. 나는 단 한 번도 시집살이를 해본 역사가 없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띠동갑이다. 12살 더 많으신 시어머님께 나는 더 잘해드렸다. 그 이유는 피부치 친정어머니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시어머님이든 존경했다. 두 분 다 가난한 나라,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저 인간적으로 안쓰러웠다. 무엇보다 시어머님이 연세가 더 많아 상대적으로 일찍 돌아가실 걸 우려해 비싼 한약도 먼저, 해외여행도 먼저, 용돈도 더 많이 드렸었다. 미국에 산다는 너의 시누이 진술이 워낙 상세하다.
너의 아들이 직접 썼는지 대필인지는 알 수도 없다. 고모의 글을 반박하는 글 역시 한 줄도 빼놓지 않고 2번씩 읽어보았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든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구나. 일반적인 상식대로라면 웬만한 사람은 창피해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한국에서 살지도 못할 지경이다. 낯이 뜨거워 야반도주를 하거나 지리산으로 은둔이라도 하지 않을까? 차라리 외국의 시골 마을로 도망가서 조용히 숨어 살 일이다. 내 시누이가 미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을 또다시 읽어보았다. 너는 평소 성향이 친문이고 반윤 성향이라지? 그것은 내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나는 평소 여야나 좌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누구든지 오직 사람다움과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 지구 초원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만 본다. 인간으로서 기본이 되어 있으면 최소한 사람다우면 나는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거나 용서도 한다. 그러나 금수환도 못하거나 마귀과에 속하는 자들은 인연을 칼같이 자른다. 최근에도 2명을 가차없이 내 인생에서 버렸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도 싹 지운다. 나는 오늘 이후 김은경이라는 마귀는 지우련다. 인간에게는 108가지의 번뇌가 있다고 한다. 너는 역사 이래 한 가지의 번뇌를 더 추가하는구나. 국민으로서 너에게 자결도 하지 말라고 권유를 하고 싶은 심정이다. 미국같이 1800년 형을 내려 감옥에 가두고 싶다. 요즘 부엌칼을 들고 길거리에서 설치며 무고한 행인들을 찌르는 정신병자도 있다. 그들은 한 사람씩 죽였으나 너는 국민의 심장을 집단으로 난도질을 하고 있으니 사형도 아깝다. 사람을 면도날로 그으면 잠시 아프지만 말로 찌르면 평생을 간다. 내가 외대를 다녔다지. 그동안 내가 보아온 외대 출신들은 모두 애국자였다. 하나같이 멋진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너도 교수를 했다지. 대한민국 교수들의 얼굴도 먹칠을 하는구나. 멋진 교육자들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하지도 마라. 내가 당의 중책을 맡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마라. 너 같은 인간 쓰레기과를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왜 단잠 못 자고 일해서 세금을 내 너의 부귀 영화에 들러리를 서야 하느냐. 한 가지 명심해라. 국민이 너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 정도 상황이면 그 자리를 스스로 떠나는 게 상식이다. 무엇을 혁신할 자격이 있는지 입이 있으면 당당하게 말을 해보라. 참으로 한심하구나. 지금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은 반성의 시간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구화지문이라 하지 않더냐. 입구화화 갈지 문문자입니다. 입이 화의 문이 된다. 그 시작점이 된다. 이런 뜻이겠죠. 너의 간사한 혀가 대한민국 1천만 명 가까운 어르신들을 기만하고 조롱도 했다. 너의 눈에는 그분들이 재활용도 할 수 없는 퇴물로나 보이더냐? 요즘 어르신들이 자결을 하고 싶은 심정이리라. 늙는 것도 서러운데 그 무슨 망발이더냐. 대한민국이 어르신 공경은커녕 무례함이 도를 넘는데 너까지 기름을 쏟아 붓고 있구나. 선거권 얘기한 내 아들의 사고방식도 문제이다. 모든 사람에게 최초이자 가장 가까운 선생님이 어머니이다. 너에게서 평소 무엇을 배웠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 자식 교육이라도 똑바로 시켜라. 너 역시 머지않아 60줄에 들어선다. 지난 30년 세월도 지나고 보면 돌아보면 순식간이다. 앞으로 360개월 후 내가 숨을 쉬고 있을지 아니면 관 속에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다. 너도 늙고 병들며 죽는다.
천망회회 소위 불러라 했다. 이것은 우리 시경에도 나오고 중국 고전에 나오는 말이죠. 천망회회, 하늘의 망은, 그 하늘의 그물망은 성겨 보이지만 새지 않는다, 빠져나가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악행을 하면 세상에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반드시 걸려서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오프라인에서 김은경에게 미친년이니 시발년이라고 할까? 너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한여름 매미떼 울음소리보다 더 시끄럽고 소란스럽다. 김은경, 너는 세금을 받아먹으며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냐? 평소 욕을 하지 않는 나도 욕 좀 해야겠다. 나쁜 년. 남편도 잡아먹은 년이 참 뻔뻔하기도 하지. 남의 집 귀한 아들을 죽게 해놓고 무슨 잔말이 그리도 많으냐? 너도 아들을 키워봤겠지. 바라보고만 있어도 사랑스럽지 않더냐? 금쪽 같은 자식이 아니더냐?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 너의 시부모님이나 시댁은 내 남편의 죽음이 천추의 한이 되었다. 그 한을 어디다 풀까? 너 같은 계집이 잘못 들어올까봐 나의 아들도 독신으로 살게 해야겠구나. 만약 내가 김은경 너라면 무조건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사죄를 하겠다. 그리고 깨끗이 물러나겠다. 이미 너는 끝났다. 앞으로 1만 8천 년이 흘러서도 내 이름 석자 김은경이 역사에 어찌 기록되어 있을까?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 하였습니다. 너는 지금 대한민국 여자들 평균 수명으로 볼 때 대략 300개월쯤 살 날이 남았구나. 그러나 사회적으로 죽었다. 국민이 너를 더 이상 사람으로 안 본다. 시간을 끌지 말고 이제라도 너에게 세금으로 월급 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라. 당장 사퇴해라. 글을 아주 잘 쓰시는 이현실 작가입니다. 이분은 체리님이라는 그 필명을 갖고 있고 많은 왕성 활동을 하실 뿐만 아니라 특히나 외국 사절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연락드렸더니 그 이집트에서 오신 그 우리 그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석했다가 다시 그 새만금을 벗어나고 있는 그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오신 그 스카우트 대표단들을 지원하고 또 봉사활동 위해서 부지런히 또 움직이고 계셨는데요. 국민 여러분, 이게 비단 이현실 작가님 한 분의 생각이겠습니까? 저는요, 어젠가요, 오늘인가, 그 우리 후배 중에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화 중에 김은경 얘기가 나왔어요. 너무나도 2006년에 돌아갔다고 하는 그 남편, 그분이 안타까운 거죠. 부검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제 후배는 굉장히 예지력이 발달해 있는 그런 후배였는데,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과연 그러면 조동현이라고 이재명의 그 선거대책위원회 그 위원장 나갔던 그 여자애가 그때도 보면 아주 그냥 인간 말종, 막장 드라마를 아주 그냥 극명하게 써냈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애를 임신을 해서 그게 마치 자기 남편의 애인 양, 그리고 그 남편에게 육아비가 필요하니까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야말로 악마 중에 악마가 그 조동현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보면 이재명이가 폐륜한 거는 너무나 많이 알려서 굳이 제 입으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 김은경에 봤더니 이 폐륜 범죄의 온실 아니에요, 얘들이. 그런데 오늘 제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야, 그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확인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 후배는 그러는 거예요. 왜 남자가 죽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가, 작은 애가 자기를 안 닮을 수도 있다라는 걸 발견하지 않았을까. 조동현 케이스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할 필요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후배를 좀 다독거렸죠. 자, 보면은요, 이렇게 어르신들 비하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자신의 가정은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또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제대로 가정교육을 했다고 할 수도 없겠죠. 뭐 극명한 게 이재명이네 집 아니에요. 이재명의 애들이 어떻게 자랐어요? 어디 가서 마사지방 가가지고 매춘하고 도박장 다니면서 노름하고 뭐 이런 게 이재명의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이재명이가 여자 좋아하고 다니면서 바람 피고 그 놀러 다니는데 그 자식놈이라고 안 할 수 있겠어요? 똑같죠. 옛날에도 보세요. 노름쟁이 아버지 밑에 노름쟁이 아들 나오고 기집질하는 아버지 밑에 기집질하는 아들 나온다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은경에 대해서는요, 아마 보다 좀 정밀한 그 수사 내지는 조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차제에 지금 그 인천 재물고등학교의 자유우파 모임의 그 동문들께서 지금 현수막을 내다가 좀 아주 인천이 좀 시끄러워졌는데요. 이제 그 국민들이 깨나셔야 됩니다. 이 거짓말과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이 이재명과 그 일당들, 저자들의 저 무례함과 파렴치함, 그리고 야만스러움에 대해서 이제는 분노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중국 공산당의 이중대, 국민의힘들도 마찬가지로 버리셔야 됩니다. 국민의힘들이 뭐 민주당보다 나을 것 같아요. 천만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자들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네? 제가 조만간에 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참가했던 62명의 또 명단도 또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와 같은 그 작가님의 글을 소개를 했지만은요, 지금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문화 수준이 떨어져 있어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가정교육 엉망입니다. 가정교육 안 시켜서 그렇고요. 가정에서 역사 교육을 시키려면요, 부모된 자들이 먼저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윤리도덕 교육을 안 시킵니다. 무조건 공부만 잘하고 성적 좋게 받아서 남들은 지지 밟아 뭉개고 서울대학 가고 연세대학 가고 또 뭐 고려대학 가면서 뭐 카이스트 가고 이렇게 인류대학만 추구하는 것을 집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배울 게 없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애들 보냈다고 해서 본인이 인생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나와서요, 그 짐승만도 못한 것들 되게 많이 봅니다. 저도 서울대학을 나와 봤는데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봤던 제 위 아래 옆에 이런 뭐 동문들 보면요, 공부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인간 쓰레기들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쓰레기들이 예를 들어서 하이타이 뿌려서 세척하면 깨끗해질까요?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개과천선 한다고요? 개과천선 안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러죠.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식사할 때 이 젓가락 잡는 법, 또 어른들께서 아직 젓가락 대지 않은 반찬은 손도 못 댄다는 거, 또 밥알은 단 한 톨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예전에는 어르신들 모시고 대가족 환경에서 살면서 당연시 됐던 그런 밥상머리 교육이고, 또 씹을 때도 음식물을 입에다 놓고 소리내서 안 씹고, 또 반찬을 가져가도 젓가락으로 얌전하게 위에 있는 것부터 가져가서 씹는, 절대로 밑을 뒤적거린다거나 안에 것을 뺀다든가 이런 거 했다가는 죽지요 그날. 예? 또 뭐 밥알을 남긴다거나 이러면 죽는 날입니다 그날이. 그런데 요즘에 이런 가정교육이 너무 안 돼 있어요. 너무 안 돼 있어요. 한번 제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약에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엄격한 교육을 안 받았다 하면은요, 지금 여러분들부터라도 자녀들한테 가르치세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하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를 다해야 내 자식놈들도 나를 보고서 배워서 이후에 내가 늙었을 때 나에게 효를 할 수 있습니다. 응? 내 부모는 무시하고 폄하하고 조롱하면서 나중에 내가 나이 먹고 자식놈들이 나에게 어우 저 늙은이 왜 안 죽어? 빨리 어디다 갖다 버리든지 해야 되겠네, 이런 소리를 해도 여러분들 할 말이 없어져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한테, 내 시부모님한테, 내 처갓집의 장인장모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대접을 똑같이 받는다고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지금부터 안 그랬다면 반성들 하시고 바꾸십시오. 바꾸고 집안의 가정교육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제 공작관 TV에서 하고 있는 이 역사교육 강좌를 일주일에 한 편씩 올라오잖아요. 꼭 자녀분들과 같이 보세요. 꼭 같이 보시면서 야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이랬다. 제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종찬의 망언에 대해서 제가 많이 비판해 왔는데 역사를 제대로 못 배운 이런 집안의 가문의 전통이었는 집구석은요 역사를 모르니까 다니면서 무식한 짓을 해요.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게 된다고요. 그 좋은 대학 나면 뭐 할 거예요? 네?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뭐 3만 1천 몇백으로 돼 있잖아요. 아니에요. 최소한도 30만 명은 넘어요. 그런데 단지 보여지는 것만 그렇게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보시고 전파를 많이 해주신다는 얘기고 이미 오피니언 리더로서 인플루언서가 이미 돼 있다고 남들이 얘기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제 바람을 많이 들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뭐 구독, 좋아요 눌림 이거보다도 많이 퍼나르는 거, 주변에다 알리는 거. 뭐 다른 데서는 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많이 퍼날라 주십시오. 지금 좌파들이나 특히나 이 방송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는 구글 코리아 같은 데서도 많이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올바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리고 북한 괴뢰의 실상을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이제는 깨우치십시오. 각성하십시오. 이런 일침을 벌써 이제 한 반년째 넘게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변화되고 깨어나고 계시오. 그러니 이 깨어나는 국민들의 이 자각, 이 각성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추동할 수 있는 원대한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국민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썩어빠진 현재 양당제도 버리십시오. 민주당도 버리시고 국민의힘도 버리시고 우파 진영의 새로운 운동장 만들어서 거기서 모여지는 제3지대에서 지금 정치 세력이 곧 나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심평 변호사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뭐 페이스북에 올렸지만은요, 실상은 심평 변호사 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 기재에 담겨있는 말은 뭐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먼저 발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터뜨려주는 거죠. 그리고 공안검사 후배들 중에 퇴직하고 나서 고영주 선배님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조차도 오고, 뭐 어느 시에서 시장 했던 분, 뭐 구청장 했던 분, 이런 분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뭐냐, 고영주가 앞으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이끌고 갈 앞으로 다음번에 지도자가 될 거다라는 걸 알고 모여드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서의 그 수십 년의 망명생활을 마치고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되셨을 때 70대 중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 시절의 70대와 지금의 70대 한 20년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고영주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대학교 학번이 12년인가가 선배가 되고, 또 사법시험으로 따지면 19년인가 20년인가 그 정도 선배가 돼요. 그러니까 워낙에 공과대학 화학공업과를 나오셨어요. 그런데도 워낙에 빠른 시간 내에 이 사법시험을 통과하셨던, 거의 뭐 수재급이셨죠. 그리고 이것저것 관심 많아서 구술했던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이 차별이 많습니다. 대단히 정확한 판단력을 갖고 계시고, 또
변화되는 세계의 변화 동향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해하고 관찰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고영주 대표예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분이 검사장을 마치고 나와서 사회활동을 할 때 그때가 아마 2000년대 후반부 혹은 2010년도 그쯤 되는데, 그때 제가 아직 국정원은 퇴직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기사나 여러 곳에서 이 고영주 선배님이 활동하시는 거 보고, 야, 진짜 이 경기고등학교 출신에다가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그 경기고 서울대 나온 사람들 중에 저런 사람이 없어요. 특히 법조인들 가운데. 그런데 봤더니 이분은 법대가 아니고 물리대도 아니고 공대. 당시 공대에서 가장 높은 전국의 최고 천재급들의 우수한 학생들이 갔던 데가 서울대학교 화공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공과에서 공부하시다가 집안 사정으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덕분에 이 법조계를 이제 이렇게 전향을 하게 되셨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국가를 위해서 고영주 대표가 젊은 날 대학 교수의 길을 걷지 않으시고 이 법조계, 그것도 특히 이 공안검사로 이렇게 수십 년을 헌신해 주신 거는요, 참 이 나라를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 기간이었다, 예비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영주 대표가 무슨 단순하게 무슨 뭐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와서 이분이 지도자감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확한 예지력, 판단력, 결기. 그 문재인이더러 너 빨갱이야 이놈아, 너 공산주의자야, 이런 말씀하셨던 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서울법대 출신의 판검사, 변호사 중에 문재인이더러 그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한 사람 보셨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 있던가요? 없어요. 그런데 고영주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지금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 정확한 말씀은 안 하신다는데요, 부정선거에 모르고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고 있어서 선관위를 갖다 대수술한다는 얘기를 이번에 내년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겠습니까?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 고영주 대표와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수술 방안까지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잘 알지 못하면서 뭐 고영주 저자는 부정선거도 모르는 뭐 무식쟁이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고영주 중심으로 지금 다 헤쳐모여 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선배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심정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수부에 있었던 그 윤석열 검사가 공안부에 빨갱이 공산당 때려졌던 이 고영주 검사하고는요, 이 질이 달라요. 세계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런 대선배님한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죠. 제 말이 헛소리니 아닌지 몇 달만 지나고 보십시오. 예? 그 특히나 내년에 총선 출마하고 싶으신 분들 있죠. 국민의힘당 가가지고 돈 바치고 괜히 바보짓 하지 마시고 일찌감치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를 만나러 와서 여기서 빨리 자리 잡으시라고. 그래 내년에 일당하는데 참여할 거 아니에요. 어? 멍청하게 무슨 국민의힘? 여당? 애기 바보 같은 사람들이지. 미워도 다시 한번 안 된다니까. 국민의힘의 전신이 누구예요? 김영삼 같은 양아치 건달들이라고. 김무성, 유승민 이런 자들이더라고. 근데 그런 데서 무슨 정치를 해요? 거기다가 개망난이 준석이 뭐 섹스토닝 하는 애 있잖아. 걔도 거기에 뭐 멤버라고 아직도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무슨 쓰레기 짓을 하려 그래. 그러니까 정치하고 싶은 정치 지망생들, 뭐 언론인 출신들, 뭐 기업인들도 있고, 또 군 제대 군인들, 뭐 경찰들, 뭐 퇴직한 판사 검사들 있겠죠. 그 엄한 바보짓들 하지 말고 고영주 선배님하고 찾아오세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 우국 충정을 갖고 올바른 우파, 자유 우파의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고영주 대표가 다 아마 받아들여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와도 됩니다. 제 말을 귓밖으로 듣고 국민의힘의 공천 하려다가 자 갔는데 내가 한 10억 냈어. 근데 다른 사람이 12억 내. 그러면 내 돈 10억은 돌려받지도 못하고요. 그냥 거기서 공천에서도 탈락합니다. 그럼 바보 같은 짓 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자유민주당으로 가세요. 자유민주당으로 가시라고. 예. 제가 비록 자유민주당의 그 지금 국정원 정상화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오라는 소리보다 자유민주당을 가시라고요. 가서 직접 한번 고영주 대표 만나보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따놓은 당상이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방법 직결탄으로 바로 지름길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린데도 못하면 그게 바보지 뭐. 더 이상 얘기 못하는 거죠. 예, 오늘도 우리 정말 명문을 남겨주신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모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상식을 갖고 건강하게 사시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